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이 심층분석 2월 1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죠. 그래서 검찰 특검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오늘 지규현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최저 무기징역 내란 사건이니까 내란이 인정되는 순간 최저가 무기징역, 최고가 사형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저를 선고한 거예요. 최저를 선고했는데 자기가 사형을 선고 안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참 들어보면 기가 막혀갖고 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뭐냐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짚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규현 말 중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비상계엄의 요건도 안 되고 비상상황도 아닌데 이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민주주의 파괴인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선고를 얘기를 하고 오늘 다만 연병을 했어요. 헌법 기능 마비 목적이라면 내란이다. 그래서 국회에 간 것 때문에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번 판결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사형 선고니 무기징역이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죠? 저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이런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 타파님은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왜 타파님은 무기징역도 오케이, 사형도 오케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사형이 나오든 무기징역이 나오든요. 제대로 그 형을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형이 나와도 당연히 사형 집행 안 하고 계속 끌다가 정권 뺏기면 그냥 사면시켜주든지 병원에다가 쳐 박아놓고 살려주든지 저는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형 때리고 아무리 무기징역 때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안 받았어요? 결국 2심에서 감형돼갖고 무기징역 받으니까 결국 정치권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전두환이 8개월 만에 사면해줬잖아요. 저는 무기징역 만족해요. 뒤질 때까지 감옥에 처 있는 조건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나라 사형 선고에도 사형 집행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형 선고를 역사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형 선고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 법을 집행할 의지가 정치권에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받든 저는 이거에 오늘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무기징역이에요. 2심에서 감형이 될지 더 강화가 될지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굳어질지 몰라요. 저는 결국은 정치권들이 어떤 이 전직 대통령의 이런 내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사면해주고 이거 빨리 사면금지법부터 저는 마련한 다음에 선고된 형량이나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제 말 동의하시잖아요? 저는 윤석열 30년 받아도 상관없어요. 90세까지 제발 밖에 기어 나오지 못하고 90세까지 만기 출소하는 거 저 환영합니다. 진짜로. 윤석열 사형이나 무기징역보다 차라리 30년 사면 없는 30년으로 정해갖고 아예 95세에 나오게끔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응? 결국은 나중에 정치권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 흔들리고 그러면 윤석열 사면을 카드로 꺼내고 여태까지 정치권이 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정확히 어떤 놈을 죽여야 되고 어떤 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갖고 어떻게 법으로 처리하는지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저는 이거 다 정치권 잘못이에요.
저는 오늘 사람들이 윤석열 사형 선고가 안 돼서 속상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 사형 선고되면 뭐합니까? 사형 선고됐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저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이 범죄자들을 또다시 내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저들에게 또 다른 범죄를 꿈꾸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사면금지법 민주당이 바로바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권 뺏기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정권 뺏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 병원에서 평생 안락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병 보석으로도 나오는 것이고요. 권력을 뺏기는 순간 쟤네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윤석열 법 집행 끝까지 여러분들 단죄하려 그러면요 절대 정권 뺏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면금지법이니 뭐니 만들면 뭐합니까? 나중에 민주당이 또 150석 이하로 떨어지면 그 법도 바뀔 거 아닙니까? 전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정권 제발 뺏기지 말고 대통령 발의하면서 권력투쟁 그만하고 제발 이재명 정부 성공시켜갖고 다음 정부도 민주당, 그 다음 정부도 민주당, 그 다음 정부도 민주당, 대한민국 주류의 교체가 돼야만 이런 지규형 같은 판사들이 나오지 않고 조희대 같은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아요. 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사형이냐 무기징역 너무 우리가 유치한 거에 우리가 너무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전두환이는 뭐 처음에 사형 선고 안 했나요? 그냥 정치권이 풀어준단 말이에요. 저는 사면금지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아예 손도 못 대게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정권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진짜 정권 뺏기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눈으로 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 자리 뺏기죠. 그럼 사형 집행이나 모든 그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그 수용소 이런 것들 얼마나 VIP 수용소에 얼마나 병원이나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 어떤 법보다도 그 어떤 형량보다도 정권 안 뺏겨야 돼요. 아무리 검찰 개혁하고 아무리 사법 개혁하고 아무리 언론 개혁하고 정권 뺏기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하는 꼴들이 벌써 권력 투쟁하고 87 개파 모임 만들고 1인 1표제 반대하고 지금 합당 반대하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정신들 못 차렸어요. 저는 먼저 오늘 판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아마 진짜 윤석열 단죄하는 것은 이재명 다음에 또 다른 민주당이 집권할 대통령 후보가 잘 돼서 집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집권하시는 거. 말로만 이재명 지키자고 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이재명을 가장 지키는 길은 정권을 뺏기지 않는 길이에요. 정권 뺏기는 순간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행하자고 연병들 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진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 좀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구나, 우리의 대통령이 이재명이구나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마음은 스트레스 받아도 기분은 좋은 거예요. 윤석열 때 어땠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을 갖고 있어도 대통령이 허구한 날 윤석열이가 TV에 나와갖고 대통령 연병하고 꼬라지하고 김건희랑 해외 순방 가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치적 스트레스예요. 응?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 오래 있던 고인물이에요. 저는 정치판에 오래 있던 고인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규현이가 사형을 내렸다, 무기징역을 내렸다, 이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있어서 그러지. 물론 사형은 감형이 없죠. 무기징역은 감형이 가능하죠. 그 감형을 통해서 보석이 가능하죠. 뭐죠? 뭐라 그러죠? 출소하는 거.
집행정지가 돼갖고 나오는 게 가능하죠. 근데 정권 우리가 뺏기지 않으면 그런 일 없다란 말이에요. 응? 정권 뺏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다 풀어줍니다. 가석방,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실 무기징역도요, 많은 사람들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무기징역 수 중에서도 내란 사범은 가석방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란 사범은 가석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형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판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직위원이 직위원다운 판결을 했죠. 윤석열이가 전과가 없고 65세 고령이다. 밖에서 65세 고령이다고 하면 뺨때기 맞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이 세운 걸로 안 보인다. 치밀했죠. 노상원 수첩을만 봐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실 북을 자극해서 도발을 일으킨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다가 북이 반응하지 않자 결국은 내란 계엄 친위 쿠데타를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직위원만 몰라요. 당연히 검사 새끼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지 않으니까 전과가 없는 겁니다. 쪽팔린 거예요. 검사들이 유일하게 전과 있는 게 뭐냐면 음주운전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음주운전 이런 거 벌금 낸 거 외에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서로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저 새끼들은 전과가 없어요. 그리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현 30년 사고 없는 내란범. 근데 초범이란 말이 웃기죠. 내란을 뭐 2번이나 일으키는 새끼들이 있나요? 당연히 저는 이진관 판사가 훌륭한 이정표를 기준을 잡아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덕수가 국무총리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23년을 때려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가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잖아요. 근데 한덕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김용현이는 가담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보다 김용현의 형량이 낮을 수는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쵸? 응? 누가 봐도 김용현이가 한덕수보다 더 적극적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였기 때문에 한덕수가 23년을 받았는데 아무리 직위원이라 그래도 한덕수보다 김용현을 밑을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용현이가 30년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뭐 12년 뭐 이런 오늘 정리된 게 있길래 제가 아까 또 우리 시청자들이 올려줘서 이걸 한번 보면 한눈에 좀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게끔 보여드릴게요. 주기자 라이브에서 정리가 됐던 거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캡처를 해주셨는데 이거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윤석열은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았고, 김용현이는 무기징역인데 30년을 선고받았고, 노상원이가 30년인데 18년을 선고받았고, 조지호가 20년에서 12년, 김봉식이가 15년에서 10년, 한덕수는 15년인데 23년, 이상민은 7년, 목현태 3년. 이게 웃기죠. 얘네들이 윤승영이 국가수사본부 수색기획조정관인데 처음에 특검에서는 10년을 때렸는데 오늘 직위원이가 이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 이유가 국회 봉쇄에 관여하지 않았다야. 얘네들은 국회 봉쇄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주요 인사들 체포에 관여돼 있는데 그걸 빼먹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색기획조정관이랑 헌병대장 얘네들은요, 주요 인사들, 야당 인사들 체포에 관련돼 있는데 무죄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무죄를 때린 거고, 노상원 수첩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랑 지규현은 어떤 게 가장 큰 그 판결의 의미가 있냐면 이진관 판사는 윤석열이가 독재 목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진관 판사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 영구 집권을 해서 국회를 먼저 침탈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독재 목적의 장기 집권을 계획했다라고 판결한 게 이진관 판사고, 지규현은 독재 목적이 아니다. 그냥 뭐라 그래, 우발적인 내란이었다. 그래,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채양 명주 하면서 여러 가지 김건희 국정농단이나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이런 여러 가지 국내 사건이 현안이 밀려오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우발적으로. 그게 가장 다르고요. 오늘 추미애 의원님이 쓴 걸 보니까, 추미애 의원님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시죠. 이번 판결은 가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죄가 더 무거워지겠죠. 계획성을 뺀 거예요.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내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 우발적으로 판단으로 규명을 합니다. 지규현이. 그러면 가명 사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동기를 완화시켜줬어요. 국헌 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으로 바꾼 거죠. 이게 가장 저는 심각한 지규현의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시키는 내란 친위 쿠데타를 단순히 정치적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과잉 대응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춰요.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상원 수첩을 핵심 증거로 그 전 특검이나 재판부들은 봤는데 그냥 조악한 메모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증거에서 배제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윤석열이 굉장히 이채양병주로 궁지에 몰렸는데 2024년 총선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란을 준비한 것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무인기를 보내고 휴전선 주변에서 아파치 헬기를 띄워갖고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을 하면 미사일이 한 방만 날라와도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북한이 전혀 응해주지 않다 보니까 바로 바뀐 게 뭐죠? 부정선거 프레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바꿔갖고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순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어떤 행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던, 이거는 사형이 아니라 그냥 즉결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그래서 결국은 이 판결이 그러면 2심에서 과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우리가 뭐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되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좀 믿을 만한데, 결국은 조희대 사법부에서 형사 1부와 형사 12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됐기 때문에 결국 전두환이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다음에 전두환이도 사면이 됐잖아요.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을 받은 윤석열이가 2심에서 더 센 사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또 감형이 돼서 징역 30년을 받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형이면 뭐하고 무기징역은 뭐하겠습니까? 역사적 판결이라서 그런 것들 의미가 있겠지만, 지규현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규현 판사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조희대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지규현입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규현이는 룸사롱 접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질 않아요. 제가 아는 판사들의 성향은요, 어디 가갖고 자기가 신문 뉴스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구설수에 올라가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판사들의 성향 보면. 근데
얘는 룸사롱 사진이 대한민국 전 언론 기사에 도배가 되고 직위원 룸사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이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응?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재판의 의미는 뭐냐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직위원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번을 내란으로 12.3 계엄령은 내친위 쿠데타로 인정했다는 게 오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제 1심 무기징역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항소를 양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이 본격화됩니다. 서울 고법 형사 1부와 12부 23일부터 이제 재판 업무가 시작돼요. 응? 어떤 걸 하냐? 한덕수 7년 건이랑 이상민 건이랑 윤석열 건을 이쪽에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내란 사건이 벌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가 관심이 뜨겁지만 결국은 2심 가고 3심 가고 뭐 1년이 걸릴지 어느 정도 뭐 내란 전담 재판부니까 뭐 1년 안에는 끝내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직위원 재판부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직위원이가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이 윤석열의 무기징역도 이끌어낸 겁니다. 직위원이는 윤석열을 풀어줬던 인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해줬던 놈들입니다. 오늘 직위원의 재판부의 어떤 형태를 보면요, 국민들이 관심이 결국 무기징역까지 이끌어낸 거고, 2심 재판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윤석열 내란이 아직 진행 중이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보이면 저들은 국민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재판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형이건 무기징역이건 민주당은 이번에 사면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면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절대 내란 사건이나 쿠데타 이런 것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절대 저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제1 목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2심에서 30년이 된다 한들 화날 필요 없어요. 30년을 진짜 사면 없이 윤석열을 30년 동안 살게끔만 한다 그러면 95세까지 장수해서 살면 다행이고 결국은 옥사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정권 뺏기는 순간 윤석열 사면이 나오고 지지율 떨어지면 윤석열 정치권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제발 결국은 법도 정치권에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고 우리는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사면이라는 소리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금지법, 사면법, 그리고 실패한 내란, 초범이고 고령 이유로 감형. 여러분들 내란이 실패했기 때문에 감형 사유래요. 에휴, 참. 실패한 내란이라서 감형 사유고 초범이고 고령이랍니다. 성공한 내란은 지네가 처단할 수 없죠. 안 그래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있겠죠. 성공했으면 직위원이도 군사재판에 협조를 해야 되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이었어요. 말장난한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 재판이 있는 윤어게인 오늘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윤어게인 집회 신고 2,000명을 냈대요, 저쪽에서. 근데 오늘 이거 이 사진은 아니고 윤어게인 집회 신고를 2,000명을 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대요.
10명 왔대요. 10명. 서울구치소 앞에 집회신고 2,000명을 냈는데요.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명 계시네요. 5명 계시네요. 5명 계시네요. 좀 확대해서 씌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명 계시네요. 5명. 네. 많이 모이셨네요. 많이 모이셨어. 이 사진은요, 윤석열이가 선거되자마자 윤어게인 집회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우는 걸까요? 아니면 무기징역 받아서 억울하다고 우는 겁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이 여자분의 눈물의 의미는 무기징역이라서 사형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우는 걸까요? 아니면 억울하다고 우는 걸까요?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 다행이라고?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저거 아니 무죄인데 얘네들은 그냥 무죄를 생각했나봐요. 공소기각이나 공소기각 아닌 이상은 무조건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억울하다고 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이제 막장 밑빠진 독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같은 이건 쿠데타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거는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야지 않아야 됩니다. 전두환을 제대로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에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번에만큼은 단지 않은 역사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윤석열이 어떻게 형이 확정되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판사 직위원이 직위원 같은 재판을 한 거예요. 네, 오늘의 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뭘 두 눈 뜨고 계속 봐야 되냐면 제2 종합특검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범을 합니다. 이번 주에 나머지 권창형 특검이 이제 특검보를 대통령에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나머지 특검보를 임명을 하게 되면 이제 특검이 다시 되죠. 김건희 사형이에요. 김건희 사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 저는 특검 말짱 도루미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모든 공천부터 외교, 안보, 통일 문제까지 간섭하던 김건희가 계엄령만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상식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당내 문제, 당대표 문제, 공천 문제, 외교, 안보 문제까지 모두 김건희가 관여를 했는데 김건희가 내란만 몰랐다. 제발 특검 여러분들 양평고속도로 그건 나중에 밝혀도 되니까 김건희가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밝히십시오. 특검.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아는 김건희는요 가만히 있을 년이 아니에요. 노상원도 아니에요. 내가 특검이면 무조건 다 조져갖고 김건희와 노상원, 김건희와 김용현, 김건희와 모든 게 김건희가 다 관여돼 있는 거예요. 제발 이번 특검에서는 김건희를 잡범 취급하지 마세요. 김건희가 무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몇 억 처먹고 걔는 그런 작은 야망을 갖고 있는 년이 아니에요. 제발 김건희의 실체를 알고 김건희는 V0였습니다. V0. 윤석열이가 사실 등신같이 김건희에게 끌려다니고 김건희를 제대로
파면 내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날, 왜 12월 3일이었냐? 여러분들 제가 좀 소름 돋는 분석 하나 해드릴까요? 저도 처음엔 바보 같은 분석을 한 게 하나 있어요. 12월 3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평일이었죠. 평일이고 국회 주변에 의원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말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다. 화요일이었죠. 저도 그래갖고 이거 좀 멍청하다. 그래서 국회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날짜를 잡아준 것이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내가 나중에 이걸 분석하다가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일부러 평일날 한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은 내란 성공을 확신했던 겁니다. 다 잡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주말에 계엄령을 선포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잡지 못하고 정청래를 잡지 못하고 김민석을 잡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숨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그러면 내란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요. 제가 분석을 한 거는 우리는 순진하게 주말에 했으면 단순하게 계엄령 해지를 못하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아니야. 얘네들은 오히려 한 번에 다 잡아들여갖고 아예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숨어있고 민주당 인사들이 다 숨어있으면 여기저기서 우리가 항거를 할 거 아닙니까? 항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 소요 사태가 오래 가는데 한 번에 국회에 몰아놓고 싹 잡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쵸? 한 번에 몰아놓고 싹 잡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민주 진영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잡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계엄령에 저항하는 힘이 약해진단 말이야. 내가 가만 생각했더니 얘네가 이 정도로 허술하진 않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누군가가 날짜를 12월 3일 날 정한 것은 바보 같다. 국회의 일정을 모르는 것이다. 얘네들은 평일날 해도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군경 다 작전이 짜져 있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던 특전사 대원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국회 다 부셔버리고 다 끌어집어 낼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특전사 군인들이나 현장 지휘관들이 진짜로 국회의원들 맘만 먹고 눈 돌아가갖고 여러분들 다 잡아갔으면 다 잡혀갔습니다. 생각해봐. 다 잡혀갔어요. 얘네들은 자신이 있던 거야. 야, 특전사가 걔네들 하나 상대 못하냐? 야, 조지호 경찰청장 시켜갖고 국회 봉쇄하면 아예 입구부터 다 잡아버릴 수 있어. 얘네들은 내가 어제 한번 생각했어. 김호준 총수도 그렇고 다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저도 처음엔 그 얘기에 동의를 했어요. 야, 이거 누군지 몰라도 12월 3일날 화요일날 계엄을 선포하는 걸 누가 정했냐. 주말이면 다 지역구 내려가갖고 계엄 해제가 불가했을 텐데. 아니죠. 계엄 해제는 민주당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그게 더 무서웠던 거야. 제 말 이해하십니까? 얘네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빠져나가고 각 민주당 의원들 170명이 다 빠져나갔으면 하나도 못 잡았으면 전국에서 계엄 해제 시위가 일어나면 윤석열은 감당이 안 되잖아. 근데 몰아놓고 잡아버리면 아예 이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할 필요도 없이 한 대에 몰아넣어서 잡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가 순진한 거다 이건. 그렇죠? 우리가 순진하게 저것들 12월 3일 날 계엄을 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아니다. 저 인간들은 치밀하게 준비했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서울이나 이쪽에 있는 그 시간에 맞춰갖고 국회로 달려오게끔 한 다음에 다 체포하려고 그런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전사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경찰 병력으로만도 국회 진입을 3겹 4겹 해갖고 막으면 돼요. 미리. 군이 투입됐다는 건 뭐야? 다 끄집어내려고 한 거거든. 그쵸? 707이 투입됐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몰려 있는 거를 다 잡아서 이송차에 넣고
가버리려고 한 건단 말이야.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내란이 허술한 게 아니었고, 그냥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만약에 쟤네들이 계엄령을 선포했어, 그러면 계엄군이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다녀, 국민들은 동요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메시지를 내, 국민들이 막으셔야 됩니다. 저쪽은 계속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 어느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행동을 해, 이게 장기정이 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해.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생각을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민주당 의원들을 대부분 체포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문을 해. 고문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협조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거 아니야. 제 말 맞죠? 제 말 이해가 가요? 쟤네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잡아놓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잖아. 메시지로. 그러면 전국의 소요 사태를 막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잡아놓고 계엄을 하려고 그런 거지. 그쵸? 밖에 있으면 국민들에게 저항하라, 싸워라, 뭉쳐라, 어디에 집결합시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계엄령이 성공해갖고 이번 주 월요일날 어디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 모입시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다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진짜 못 막는 거 아니야. 근데 잡으려고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하게 12월 화요일날 계엄을 선포해갖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갖고 계엄을 해제했지 않냐? 이건 결과론이야. 정상적으로 하면 국회의원들 국회 앞에서 다 체포되고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 나가갖고 전부 호송차에 타갖고 수갑 채우고 어딘가에 끌려갔어야 돼. 제 말 맞죠? 얘네들이 오히려 국회의 의원들을 직결시켜갖고 다 잡아버리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서 이게 실패가 된 거지. 예. 그치? 국회의원들을 한시적으로 들어가게 해준 적이 있어. 국회의원들을 한시적으로 들어오게.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국회의원들 다 몰아놓고 사실 전기 끊어버리려고 그랬잖아. 이상민 봐봐. 단전 단수. 그 새끼들 제일 먼저 가자마자 전기 끊으려고 했잖아. 국회의원들 모여있으면 뭐해? 전자투표인데 전기 끊으면 끝이었던 거야 사실. 그쵸? 전기 끊으면 투표 못해요. 국회 요즘 전자투표라서. 그러면 다 모아놓고 싹 잡아버리려고 했던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단전 단수가 계획돼 있었고 한 번에 몰아놓고 싹 잡으려고 한 거지. 만약에 주말에 있었으면 이 장기전이 되거든. 진짜 제가 보면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어. 쟤네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 일부러 주말에 안 하고 평일날 저는 했다라고 생각해요.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 사람들이 그때 주말에 했으면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을 텐데 처음만 성공하지 시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고. 그쵸? 계엄이 그날은 성공해갖고 며칠은 갔겠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모입시다. 이제는 죽기야 살기로 국민들 저항이 필요합니다. 계속 메시지를 내면 우리나라가 뭐 외국같이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그러면 진짜 고립되잖아. 그런 거 못한단 말이야. 제가 보면 다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일부러. 저도 처음에는 멍청한 새끼지, 멍청한 새끼들 주말에 계엄했으면 그냥 계엄 해제도 안 되고 편하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야. 계엄 해제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놔야지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이용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진영을 진정시킬 수 있잖아. 민주당의 주요 그래서 딱 꼽아놨잖아. 정청래, 뭐 김민석, 이재명, 뭐 누구 무구 이렇게 다 해놨잖아. 그 사람들만 잡아놓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정부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뭐 고문을 해서라도 내게끔 할 수 있잖아. 안 그러면 전국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개헌만 잠깐 성공했지 민주당 의원들이 밖에 있는 순간 저항군이 되잖아. 그러면 전국에 어떤 학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장기전으로 가면 계엄이 장기적으로 가면 자기네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어준도 잡으려고 하는 게 김어준을 만약에 주말에 하면 김어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방송을 안 하니까. 근데 평일날 하면 김어준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전부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잖아. 제 생각은 그래요. 예. 하여튼 좀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지규현이 너무 허술하게 준비했다 내란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지금 이 87명의 공치소 부임 대통령한테 혼났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경로를 했대요. 여태까지 폭발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치소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굉장히 혼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찐명파리들이 지금 대놓고, 여러분들 제가 정청래를 빨아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은 진영주의자 알잖아요. 뭐가 있냐면 송영길 대표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는 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취재를 해보면. 어디서 취재했냐고요? 저도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 말에 의하면 어디서 대통령이 화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송영길이가 지금 복당한다고 얘기했죠. 복당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인천 시민단체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송영길 인천 개항을 출마해달라. 이거 뭐냐면요, 대통령 대놓고 들이받은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김남준 대변인이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나 우리는 전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복당 반대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이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인천 계양을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찐명파리하면서 대통령을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자기의 신복이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서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고까지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근데 송영길이가 느닷없이 복당하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대통령과 한판 뜨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제가 이걸 일부러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라고. 누가 봐도 김남준 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고, 정진상, 김용이 지금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과 김남준 대변인이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가 이제는 김남준 대변인이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고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이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인천 계양을 출마한다라고 하니까 완전 대놓고 대통령 들이받고 개무시한 거 아니에요. 더욱이 여러분들, 제가 송영길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싫어하지만 죄송해요.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호남 정치 부끄럽게 하신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명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받으라고 했던 당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대표일 때 제가 2달간 송영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고, 송영길 대표 아직 기억하시죠? 저랑 면담했었죠? 뭐라 그랬어요? 개혁할 거다. 무슨 개혁했습니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김용민 의원에게 갑자기 언론개혁위원장을 맡기고 검찰개혁 포기했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찐명파리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냐면, 내가 기가 막혀갖고 유튜브 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전화 왔다라고 하면서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설사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도요, 그걸 왜 밝힙니까? 민주당의 당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전화 왔다고 방송에서 나가서 떠드는 게 올바른 일이에요? 어? 아니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고 들어온 사람 축하 전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걸 방송에 나가서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 왔다, 그게 정청래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까요? 정청래는 대통령이랑 통화를 안 해서 대통령이 시켰다, 뭐 대통령이 지시다 이런 얘기 안 할까요? 그릇의 차이인 거예요. 그릇의 차이. 어? 그릇의 차이예요. 응? 제가 여러분들 이 87 공취소 모임, 거기에 의외의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죠. 누가 들어가 있죠? 조정식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조정식 의원은 정무특보죠. 연락에 혼났다고 합니다. 이런 걸 왜 만드냐.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어제 여러분들 일제히 정준희 교수뿐만 아니라 유시민 작가, 그리고 물론 모든 사안은 제가 제일 먼저 이슈화 시키죠. 더민혁의 추악한 권력투쟁 모습을 세상에 알린 것도 뭐 저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알잖아요. 응? 대통령에게 혼났다고 합니다. 이 87 모임 만든 작자들 대통령에게 혼났대요. 그러면 이제 이 87명의 의원들 중에서는요, 뭣도 모르고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당연히 이런 모임이라고 하니까 이름만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만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빠져나오겠죠. 그럼 앞으로 제가 예상 하나 해줄게요. 대통령에게 혼났죠. 혼났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진짜로 혼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결국 87 공취소 모임은요, 정청래 대표에게 쑤그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걔네들이 밖에서 따로 뭔가를 할 수 없죠. 그럼 당연히 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87 모임이 정청래 대표를 어떤 식으로 저것들이 출구 전략을 만들 거 아닙니까? 예상하는 거예요. 저것들의 출구 전략은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공치소 TF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국정조사 TF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저것들이 출구 전략을 삼을 게 뻔합니다.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정청래 대표는 끊임없이, 조국 장관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의 기소는 취소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기소한 검사들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특검해야 된다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하고 이미 정청래 대표가 다 얘기한 거야. 공소 취소시켜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검해야 된다까지 정청래 대표는 다 로드맵을 짜놨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지네가 공치소 모임을 만들면서 개파 자랑을 했다가 문매를 맞은 거죠. 정치는 그래요. 제가 보면요, 쟤네들 이제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봐도 저거 당의 권력투쟁이죠. 또 여러분들 웃긴 권력투쟁 하나 알려줄까요?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정무비서관이 누구였어요? 정무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김병욱이었죠. 김병욱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죠. 여러분들,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이 우상호고 정무비서관이 김병욱이었어요. 김병욱 이번에 어디 나온다고 출마 선언했어요. 김병욱 어디 나온다고 출마 선언했어요. 성남시장. 김병욱 성남시장 나온다고 출마 선언했죠. 이 김지호,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김지호가 성남시장 출마 선언을 해요. 미쳤어요 이것들. 대표적인 찐명파리 김지호가 성남시장 나간다고 하면서 얘네들 다 더민혁 이쪽에 다 연관돼 있는 애들이잖아. 김병욱 의원은 재선 의원이고 누구보다도 7인회 멤버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족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완전 권력투쟁이죠. 청와대 근무하다가 성남 비서, 그러니까 정무비서관 하다가 나와갖고 성남시장 출마한다고 했더니 거기에 지네끼리 싸우고 있어요. 김지호 출마한대요. 아래 위도 없고 그냥 방송 출연 좀 하고 오마이에서 밀어주고 이동영이 방송 나가고 떠들고 그러면 그냥 내가 김지호가 어떤 평가들을 듣는지는 알고 있지만 뭐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게 꼴 보기 싫은 형태지. 응? 청와대에서 어디 나가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뜻인 거예요. 말 안 해도. 그쵸? 청와대까지 대통령이 인정을 해서 불러들였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디 나간다고 하면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인데 거기에 김지호가 나간다고. 응? 아이고. 찐명파리들 권력투쟁이 눈물겹습니다. 응? 더민혁이 세상 모든 민주당 장악했는 줄 알고 제가 왜 여러분들 이런 더민혁이나 더민초 87 공수처 모임 공취소 모임 제가 왜 이런 데를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쟤네들은 지네끼리 해먹을 줄은 알아도요 위기가 닥치면요 극복해낼 능력들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외곽에서 더민혁과 함께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전부 찐명파리들이 뉴 이재명, 우리는 이재명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 같이 오래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남아있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뉴 이재명이 왜 필요하고 당내 TF를 통해서 공소취소 TF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고 그 국정조사에서 나온 의혹 갖고 특검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뻔한 너무나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취소 모임, 쓸데없이 개파 청산, 개파 청산학을 하자라고 했더니 최대 개파 만들고 1인 1표제는 개파 청산의 시작이다라고 했더니 1인 1표제 반대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제가 취재한 바로는 혼났대요. 공취소. 그래서 좀 있으면 저 인간들 지금같이 대통령을 이기자고 달려들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는 걸 지지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제 출구 전략, 기자회견이나 연병을 통해서 민주당이 당대표에게, 아니 웃기지 않아요? 그냥 의원들이 민주당 당대표에게 만들자고 하면 될 텐데 저것들 또 기자회견하고 연병할 겁니다. 뭐 당내 공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TF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청래 대표가 옛날부터 만들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까지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네가 해서 정청래가 만든 것 같이 만들려고 하겠죠. 출구 전략을 만들 것이다.
뭐든지 여러분들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요, 뉴자 들어가는 새끼들은 분열의 언어고요, 새로운 개파. 그래서 제가 어제 87 모임은 제2의 부엉이 모임이라고 했죠. 부엉이 모임 어떻게 했죠? 결국 자진 해산했어요. 저 87명의 공치소 모임도요, 결국 자진 해산하게 될 겁니다. 누가 봐도 미쳤어요, 전부. 지금 당내 송영기를 하는 짓 봤죠? 대통령 들이받은 거예요. 김남준 대변인 개항을 나온다 하는데, 그리고 인천 개항을 주민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개항을 주민들에게 송영길 나오는 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주민들이 5번이나 그 지역에서 해먹었는데 또 나와달라고 합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거예요. 제가 보면 송영길 거기 못 나갑니다. 김남준한테 밀려요. 제 말 100%입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송영길이가 인천 계양을 육선 도전하려고 거기 갈 텐데 김남준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송영길이가 대통령을 이길 수 없으니까 송영길이는 다른 데로 방향을 틀 거예요. 누구죠? 워낙 인천에서는 송영길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아마 인천 사시는 분들, 인천에서 송영길이가 인천시장 할 때나 국회의원 할 때 얼마나 송영길이가 못했다고 욕먹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호남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송영길이가 호남의 보선 지역이나 이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천 연수도 여러분들 권력투쟁이라는 게요, 박찬대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송영길한테 넘겨줄 것 같아요? 정치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인천에서 삼선을 했어, 연수구에서. 그러면 내가 키워놓은 사람을 연수에다가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맡기는 게 편하지, 자기보다 선수가 많은 송영길이를 인천 연수에다가 맡겨놓으면요, 그 국회의원이 협조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정치하고 그러면 그 인천시장이 여러분들 불편해서 안 해요. 여러분들 되게 순진한 거예요. 박찬대가 자기 지역구를 송영길한테 넘겨준다? 천만에. 절대 안 그래요, 정치는. 자기가 인천시장 됐을 때 의원들과 협조가 잘 되고 편한 사람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따랐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자리에 앉혀주고,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하거나 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정치라는 게. 예.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지금 소나무 한 그릇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나무 어디다 심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갈라치기구나. 그 망중아, 좀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진짜 이재명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봐. 망중아, 알았지? 응? 네가 갈라치기 애들 방송만 보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갈라져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뭐가 옳고 그름을 몰라, 망중아. 내가 할 일이 없어갖고 민주당 갈라치기를 하니? 내가 평생 민주당만 지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10여 년 동안 방송한 사람인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을 갈라치기 한 적이 있어? 오로지 민주진영 잘 되라고 싸운 죄밖에 없어. 응?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제가 민주당 갈라치기 한 적 있습니까? 늘 민주당에서, 저는 옛날에 부엉이 모임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부엉이 모임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예전에 부엉이 모임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비판하고, 왜 이런 쓸데없이 오해받을 민주주의 삽정령 부엉이 모임 왜 이런 짓거리들 하냐고 옛날에도 엄청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오늘 87 공치소 모임 결국 탈출은 지능순. 공치소 모임 탈출은 지능순이고 결국 백기투항 할 것이다. 어떻게 알았냐?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취재를 했습니다. 나도 안 가르쳐주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예. 예,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